7월 2일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테슬라 월가의 속보 뉴스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얼마 만에 보는 하루 10% 이상의 상승입니까? 저희 미주놀도 2주 전에 스윙으로 들어간 테슬라의 종목 3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테슬라 소식 어떤 기분 좋은 문제가 발생했나요? 42만 대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전망하는 기간에 따라 좀 틀리지만 42만에서 43만 대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무려 43만 대도 아닌 44만 대도 훌쩍 뛰어넘은 44만 3,956대의 차량 인도량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서 에너지 스토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대박이 났거든요. 자, 뿐만 아니라 오늘 파월이 또 한몫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점 가능성을 또 확 뿌렸는데 오랜만에 보는 파월의 비둘기. 자, 일단 지난 2분기에 인도된 차량 대수가 46만 6천 대보다도 4.8% 감소한 수치이긴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가 중요한 게 아니죠. 2분기 모델 3와 모델 Y 42만 2,405대를 인도했다고 발표했고요. 또한 41만 831대 전기 자동차를 생산했다고 밝혔는데, 자, CD 분석가인에 따르면은 이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기대를 넘어선 고무적인 결과라면서 테슬라 주가에 대한 감정이 개선될 여지가 보인다. 그러니까 센티멘트가 지금 바뀌고 있는 분위기죠. 자, 배송 데이터가 발표되기 직전에는 배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거라는 우려 속에 테슬라가 장 개장 전에 약 1.7%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보시나요? 좀 흘러내렸죠, 이렇게 쭉.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테슬라의 6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1년 전보다 24% 감소했지만 5월 대비 2.2%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발표하면서 우려가 더 커지긴 했죠. 하지만 자, 그거는 잠시 접어두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미 인도량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졌기 때문에 42만 대만 넘게 나오면 되고,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에너지 스토리지. 자,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잘 나왔어요, 여러분. 대박이죠. 자, 이거는 저희 고양이고, 자, 그리고 자, 딜리버리지 보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자, 퍼스트 쿼터 1분기, 2분기, 3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잖아. 1분기, 2분기, 3분기 어떻게 된 거야? first, second, third, fourth. 오케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잖아. 현재 옐로우까지 나온 거죠. 그렇죠? 2분기 연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지만 컨센서스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작년보다 줄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상치보다 높아졌다는 것. 와우, 대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테슬라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저희 미즈놀과 함께 이 기쁨을 다 누리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파월이 시장에 대해서 비둘기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요거 소식 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파월이 최근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시사하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또 주기 시작했네요. 자,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 참가해서 라가르드 총재도 나왔고 지금 다 나왔었거든요. 아주 진짜 자기들끼리 즐겁게 잘하던데, 보면 미국 경제와 고용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갖고 인플레이션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 특별히 연준이 선호하는 PC 물가 지표가 지난 5월 전월 대비 0.1% 상승하면서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연초 주춤했던 물가 둔화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 파월 의장은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 둔화 경로로 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보고 싶은 것은 최근에 나온 데이터와 같은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상당한 움직임이 있었다 하면서 고용시장이 강하지만 적절하게 냉각되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냉각되고 있다. 밑줄 쫙. 고용이 너무 약해도 안 돼요. 강해야 돼요. 근데 계속 강하면 안 돼요. 계속 강하면서 조금씩 지금 마치 그 테슬라 지금 여기 지금 힘 빠지는 것처럼 애프터에서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9월 인하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자 파월 의장은 나는 구체적인 인하 날짜를 말할 수는 없다고
자꾸 전했지만 그 표정에서 딱 드러났죠. 자, 미국의 국채 금리는 파월 의장이 연설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예상치 못한 고용 증가로 상쇄가 됐습니다. 즉 오늘 노동부가 공개한 졸트 보고서에 따르면 5월 구인 건수는 814만 건으로 전월 대비 22만 1,000건이 늘었습니다. 즉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의 전망치 790만 건보다는 웃돌았지요. 자, 한번 우리 10년물 금리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저희 뉴스 채널을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 뉴스 전달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또 보면서 공부하는 거죠. 푸틴은 왜 입을 다물고 있나? 네, 모르겠네. 자, 오늘은 그래도 금리가 조금 내려가 줬죠. 이럴 때 우리가 또 바로 체크 들어가야 될 종목이 TLT죠. 0.78. 좀 아쉽죠. TMF 2.13. 좀 아쉽죠. 내릴 때는 빛의 속도로 빵빵 내리더니 올라갈 때는 저렇게 살짝 내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16% 치솟고 있는 이 종목 있죠. OPTT. 여러분, 이 종목 오늘 딱 항상 핀비즈 보면 여기 잘 간 종목도 쭉 나오잖아요. 여기 그쵸? 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86.10% 1등 했습니다. 1등. 자, OPTT RDZN. 근데 여러분 어저께 자 보십시오. 제가 보십시오. 장 시작 20분 전, 어제도 했고 오늘 시작하기 20분 전에 추천. 그러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끼워 맞추는 건 누구나 못해. 시작하기 전에 추천해 줘야지. 추천드렸잖아요. 보이시죠? RDZN, OPTT. 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희 미즈노 멤버십에 가입하는지 아시겠죠? 우주여행 멤버십 이상으로 들어오시면 지금도 여러분, 자, 내일은 반장, 모레는 휴장.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종목 발굴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종목만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매수 타점도 저희가 정확하게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이것 통해서 요즘 코인 투자 또는 한국 국장에서도 대박 난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기쁩니다. 알려드린 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뭐 한두 달 들어왔다가 가시지 마시고 꾸준히 있으시면서 한 달에 50불 어찌 보면 크면 크고 작다면 작은 멤버십이지만 그걸 통해서 100배의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 많으면 주식은 투자입니다, 여러분. 너무 또 그렇게 아무튼 여기까지. 자,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올해 중국의 통신 공룡 화웨이에 대해서 자국 기업의 상품 운송 라이센스 8건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 가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인텔이 좀 두드려 맞았네요. 자,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월 운송 허가를 취소한 업체 중에는 퀄컴과 인텔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약진을 여전히 강력히 견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지난 8월 글로벌 파운드리 3위 자리까지 꿰찬 미국의 슈마컴 SMCI가 만든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선보이면서 미국에 충격을 줬죠. 최근에는 고대역 메모리, 즉 HBM 개발에도 뛰어들면서 중국 기술 굴기 선봉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한편 두 고래 싸움에 낀 인텔 등 반도체 기업들의 셈법은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야, 이거 수출 안 하자니 못 버는 것 같고 하자니 찍힐 것 같고.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요거 인텔 여기네요. 네, 0.75%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쵸? 퀄컴 0.07% 못 간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바로 뉴스 속에서 찾아내서 주식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것 여러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테무 아시죠? 중국의 이커머스 테무가 쉐인과 함께 수출 물량 공세로 항공 운임이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놈들 때문에 항공 운임이 치솟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연말 대목을 앞두고 상품을 쌓아두려는 소매 업체들로 인해 그러니까 지금 많이 사서 쌓아두려는 거지. 땡스 이벤트 이제 팔려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4개월 남았으니까. 그렇죠? 항공 화물 간의 공간 경쟁이 치열한 데다가 하반기 중에 자, 아마존의 초저가 시장 진입을 예고하면서 운임은 계속해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이거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아마존이 자, 맞짱 뜨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테무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존에 비해서 장점은 뭐죠? 예, 강력한 가격. 단점은 뭐죠? 예, 뭐니 해도 배송 시간이거든요. 뭐 일부는 이제 미국에 허브를 두고 배송을 바로바로 하긴 하지만 또 상당 테무에서 주문을 해보면 상당 부분은 중국 현지에서 오거든요. 그거 이제 단점을 극복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미국 현지로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미국의 FDA가 자, 일랄릴리의 알츠하이머 약인 도나네맙 사용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FDA는 키순나 라는 상표명으로 판매될 도나네맵 성분의 알츠하이머병을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을 보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에는 이게 거부됐다가 지금 다시 한번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병에는 걸리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 전해드린 것 같아서 참 기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 다이어트 제품 있잖아요, 오젬픽 막 지금 계속 목을 조르고 있어요. 가격 내리라고. 응? 참 뭔가 본인의 그 표를 위해서 열심히 기업들의 목을 조르고 있긴 한데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기업의 목을 졸라서 표를 받을 게 아니라 그쵸. TV 토론 나와가지고 치매 증상을 보이지 않는 건데 좀 답답합니다. 그쵸. 파리 올림픽이 올해 시작되는 거 아시죠? 언제 얼마 있으면 곧 시작되잖아요. 근데 예전 같지가 않죠, 올림픽이. 항공 숙박 예약도 기대치에 크게 밑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항공도 밑돌고 숙박도 못 돌면 숙박 밑돈다 그러면 딱 느낌 오는 거 있죠? 에어비앤비 같은. 그렇죠? 파리 올림픽 프랑스도 좀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가 좀 어수선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대항마 BYD는 지난달에 최대 판매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YD뿐만 아니라 중국 전기차 3인방 있잖아요. 리오토, 샤오펑 또 판매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더불어 오늘 테슬라에 살짝 가려졌지만 리비안도 굉장히 판매 실적이 좋았거든요. 이런 것들 또 꼼꼼히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맥도날드가 자, $5 콤보 세트로 재미 좀 톡톡히 보니까 버거킹도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맥도날드와 버거킹의 $5 전쟁. 다른 데도 좀 뛰어들 것 같은데. 인앤아웃은 안 하나? 쉑쉑버거는 안 하나? 자, 요 소식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은 자, 미국 패스트푸드점들이 손님 이탈에 대응해 각종 프로모션 전쟁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자, 시장 조사 업체인 서카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 전역의 패스트푸드 가운데 30%가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인데요. 자, 패스트푸드점의 양대 산맥인 맥도날드와 버거킹. 사실 버거킹 인기가 좀 없죠. 어떻게 안 망하는지 몰라. 과거에 많이 벌어놓은 거죠. 최근 $5짜리 메뉴를 각각 출시했습니다. 맥도날드 $5짜리 메뉴는 제가 지난번 가서 직접 취재해서 쇼츠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버거킹도 가야 되나? 맛없는데. 자, 버거킹 또한 더블 와퍼 주니어를 포함한 유사한 구성의 $5짜리 U 어웨이 딜을 맥도날드보다 하루 앞서 지난 24일 출시했습니다. 근데 왜 몰랐죠? 마케팅을 잘 못했으니까. 버거킹은 향후 수개월간 해당 메뉴를 유지할 예정인데요. 버거킹 측은 맥도날드를 향해 우리의 목표는 고객에게 1년 내내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지 한 달만 제공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면서 지적을 했고요. 자, 데니스는 아시죠? 미국의 데니스. 지난 4월 17일 최소 가격이 $599인 올데이 다이너 딜을 판매 중입니다. 자,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외식 물가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5년간 30% 급증한 바 있는데요. 같은 기간 맥도날드 빅맥 샌드위치 가격은 $5.29로 21%, 맥너겟 밀은 $9.19로 28% 올랐습니다. 이에 패스트푸드점의 인기도 뚝 떨어졌죠. 시장 조사 업체인 블랙박스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16일까지 미 전역의 패스트푸드점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근데 사실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안 가게 된 것, 버거킹을 외면하게 된 것, 데니스를 안 가게 된 거는 단지 가격 때문은 아니에요. 이 미국 현지에서도 보면 굉장히 건강을 생각하는 뭐 치폴레부터 시작해서 카바, 그렇죠? 얼번 플레이트 이런 곳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패스트푸드점은 진짜 오일도 안 좋고 냉동에 옛날에 진짜 갈 데 없어서 싼 맛에 갔지. 그 사람들이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좀 별로 안 가고 싶어 했는데 가격까지 올라 버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뭐야 하고 외면한 건데 좀 진작 좀 잘하지.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좀 진작 좀 잘하지.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가격만 내려서는 자, 떠나간
이들을 다시 불러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시니어 분들은 좀 갈지 모르지만 뭐 시니어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요즘도 종종 뉴욕이나 LA 한인타운에서 그 맥도날드의 막 갈등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강을 생각하는 거와 접목시키지 않으면 앞으로는 저는 희망이 점점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니 좀 이게 요식업 쪽에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저는 이게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막 다 막 올리고 근데 그게 남는 게 없어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 나쁜 놈들도 많아요. 이거 분위기 딱 봐가지고 충분히 남는데도 확 올리는 인간들도 정말 많거든요. 나쁜 사람들이지. 특히 한인 마켓들 네, 경고합니다. 진짜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락다운 되면서 갑자기 막 쌀, 휴지 막 이런 게 품절이었거든요. 근데 오전에 갔을 때는 그 쌀 있잖아요. 쌀. 한국마켓에서 파는 쌀. 야, 그게 15불이었는데 불과 2시간 후에 가니까 그게 글쎄 19불, 20불로 돼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2시간 만에 가격이 오르죠? 아, 지네들은 싼 가게에 뛰어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코스코는 오히려 가격을 내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마켓 이용해 주자 했다가 애국심 때문에 샀다가 애국심 때문에 상처 입은 사건을 보면서 저 별로 한국 마켓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한남, 시원, 아리랑, H 다 똑같아. 아무튼 정치인들 바짝 차리고 제발 미국에서 교포들 등쳐먹지 말고 좀 벌었으면 교포 사회를 위해서 좀 나누고 하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흥분 그만하고 자, 모건 스탠리가 노동 시장의 긴축에 따라 로봇 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열풍을 전망을 했는데요. 자, CNBC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 분석가들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휴머노이드 규모가 오는 2030년까지 4만 대, 40년까지는 800만 대, 50년까지는 6,300만 대. 아이씨. 2050년 나 늙었을 텐데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파월 라가르드 그 총재 거기서도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확실히 총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짚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똑똑하다. 참 똑똑하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최장기 폭염으로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단전 가능성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심하시고 폭염으로 인해서 건강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바로 테슬라 특별 영상 올라가겠습니다. 저 영상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속하게 약속드립니다. 연휴에도 미국 현지 소식들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